엄마 국어입니다. 24학년도 수능 국어 분석을 시작해 봅시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지금 540명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4학년도의 목표는 1000명. 1000명 한번 가봅시다. 1000명에서 10,000명. 뭐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고. 자, 그 정도만 되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선생님도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깔쌈하게 방송을 잘 만들어야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주위에다가 잘 혼자만 알지 말고, 이거는 유튜브는 공짜 아니야. 공짜니까 공짜인데 좋잖아. 지금 어, 뭐 메가스터디, 뭐 대성 마이맥, 이투스 가보면은 기출 국어를 찍어놓은 데가 없어. 각각의 그 인간 강사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만 몇 개를 찍어놨을 뿐이고, 몽땅 찍어놓은 건 없어. 이거를 그냥 그 해설지까지 해가지고, 뭐 레전드 스터디인가? 뭐 그런 데서 이제 시험지하고 해설지를 제공하는 곳은 많은데, 설명을 해주는 곳은 엄마 국어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장에도 얘기하겠지만, 혼자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곳은 여기다. 이거를 잘 인지하고, 혼자만 알지 말고, 주변에다가 알려주고, 이번에 사실 선생님이 찍고 나서 한 달, 한 거의 2달 가까이를 쉬었어. 사실 좀 힘이 빠졌어요. 이 선생님 올려놓은 거 보면 580개를 찍어놨, 585개? 어마어마하게 찍어갖고 올려놨는데,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홍보가 잘 안 되고, 아저씨가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일단 뭐 접근이 그닥 좋진 않지. 여기에 이제 어여쁜 뭐 걸그룹이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예쁜 여자 선생님이 올라와 있으면 일단 보게 되는데 솔직히 좀 아니잖아.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보고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러 들어온 거거든. 그래서 공부하는데 공짜이면서 가장 신뢰성이 높으면서 10년치 모든 기출 다 들어가 있는 유튜브는 여기밖에 없다. 여기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자, 오늘은 총평을 먼저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오늘은 뭐,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맨 앞에 독서 이론, 독서 초인지 이론, 요거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읍시다. 시원한 토마토 주스처럼 여러분들의 속을 뻥 뚫어봅시다. 자, 일단 난이도부터 좀 살펴볼게.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표준 점수, 요 얘기도 잠깐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난이도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는 이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뭐, 70점을 받았다. 국어를 뭐, 80점을 받았다. 합쳐갖고 150점이다. 이게 아니고, 성적표에 보면은, 성적표에 원점수가 아예 안 나와. 성적표에는 요 표준 점수가 나온다고. 그리고 대학 입학할 때는 이 표준 점수의 합, 이거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라고.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국어가 표준 점수가 150점이고 미적분이 148점이라고. 둘 다 100점을 맞았을 경우에. 자, 그런데 학생들의 공부 시간을 보면, 자, 지금 대학교에 들어갈 때 어디가 더 높다고? 국어가 더 높다고. 그런데 공부 시간은 국어하고 수학하고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이게 높지. 일반적인 이과 학생들 보면은 수학을 10시간을 공부하면은 국어는 10분? 그나마도 10분이라도 하는 사람은 착한 학생들이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비슷하게 1대1로 공부는 안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10%는 하라고. 10시간 공부하면은 1시간이라도 공부를 해달라. 1대 10. 이거를 유지하는 학생은 이제 수능날 가서 나름
이제 표준점수 받고 대학을 잘 가는 거고, 1대 10이 안 되고 여기처럼 10분을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이러면은 많이 곤란하다. 난이도가 이렇게 됐다. 표준점수가 국어가 높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길 바라고. 1대 10, 1대 10 수학, 국어. 자, 그 다음에 난이도의 변화들 좀 잠깐 봅시다. 작년 수능 같은 경우, 작년 수능만 아니라 사실 지난 23년 동안 수능은 독서가 오답률이 한 70%고 문법이 오답률이 30%고 작년이 딱 스탠다드였다고. 거의 매년. 자, 그랬는데 23년 6월 달 끝나고 갑자기 어떤 분이 독서를 어렵게 내지 마라. 독서 킬러 문항 내지 마라. 그렇게 수능도 안 본 양반이고 하여튼 그 양반이 갑자기 바꾸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건 결과니까. 자, 올해 24년 수능 보면은 독서가 오답 순위가 4문제고 문학이 6문제, 풍선이 여기를 튀어버렸다고. 그래갖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어 100점 맞은 학생이 없었지. 한 명 있었나 참? 키 드문 만점자 달랑 한 명.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맞아 보였고 어쨌든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좀 초점을 둬야 되고 자 여기는 문제는 기출에서는 문학이 어려운 게 별로 없어. 여기는 실무하고 EBS를 통해서 어려운 문학을 대비할 수밖에 없다. 그냥 기출 갖고는 안 된다. 그냥 기출 문학은 굉장히 좀 쉬운 편이니까 딱딱 답이 떨어지니까. 근데 작년 수능은 어때? 답이 딱딱 떨어진다기보다는 선지 애매한 애들 고르기 훈련. 이 훈련하면 돼. 이 훈련을 통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다. 자, 그 다음에 EBS는 원래 EBS에서는 문학이 50%, 시 2개, 소설 하나. 이게 이제 EBS의 국룰이었는데, 갑자기 독서가 킬러 내지 마라 그랬더니 독서를 EBS 걸 그냥 베껴버리네. 6월, 9월 수능 다. 그래서 EBS 독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해졌다. 자, 그러면 어떡할 거냐? 사실 요 작년까지 수능만 해도 기출이 한 80, 실무 10, EBS 10, 요 정도가 최상위권의 내용이었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봤지만 얘네들이 이제 문학에서 가풍티가 되면서 실무하고 기출하고 EBS 비중이 달라진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 100% 똑같은 건 아닌데 대체로 한 2등급 기준으로 해서 얘가 3, 얘가 3, 얘가 4. 사람마다 달라요. 2등급 기준으로 해서 대략 3, 4, 3, 요 정도의 비중으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해졌다. 왜? 바뀌었거든. 난이도도 바뀌고. 그래서 그놈을 비중, 그러니까 EBS 몰빵. 나는 죽을 때까지 기출만 할 거야. 나는 강남애들 보니까 실무 많이 하는데 난 실무로 몰빵할래.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골고루 섭취한다. 자, 그 다음에 공부도 마찬가지야. 이게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그럭저럭, 최악. 수업과 훈련 심플하게 나눴는데 가장 좋은 건 수업을 한 10%만 듣고 나머지는 훈련을 한다. 국어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랑 달라. 국어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결국 읽으면서 찾아내야 되거든. 읽으면서 찾아내고 읽으면서 일치부일치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혼자 풀고 뭐가 좋다고 엄마 국어 기출을 활용한다. 엄마 국어에서는 기출과 EBS가 짤막짤막하게 설명이 모든 지문이 다 돼 있지. 사실 실무도 많이 풀거든. 거의 대부분 다 푸는데
이거는 뭐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이건 올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을 엄마 국어를 활용한다. 자, 그 다음에 굿. 이거는 수업을 한 3 정도 듣고 혼자 훈련을 7 정도 하는 거고. 그럭저럭이라도 하려면 1대1 비율은 맞춰야 돼. 소, 5대5. 수업 절반, 훈련 절반. 최악은 수업을 몽땅 듣고 살짝 복습하는 이게 최악이라고. 나중에 가면 솔직히 이제 육모 이후 가면 고3 또는 뭐 N생들 힘들잖아. 지쳐가지고 그냥 인강을 보든가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럼 편하잖아 몸이. 몸과 마음이 편해. 몸과 마음은 편하지만 점수는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힘들지만 요 패턴을 지켜주는 게 하루에 어떻게 1시간 이상 하면서 문학에다가 조금 비중을 높이면서 3, 4, 3의 비율로 훈련을 90% 이상 한다. 모르는 거는 엄마 국어를 잠깐 활용한다. 왜냐하면 해설지만 봐가지고는 이 흐름을 잡아낼 수는 없거든. 해설지에는 그야말로 일치, 불일치 설명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국어 같은, 어, 설명하는 거를 통해서. 제일 좋은 건 뭐 과외 받는 건데, 문제는 과외라고 다 좋은 게 아니야. 보통 꽤 많은 집에서 대학생 과외를 많이 하는데, 뭐, 자기가 점수를 잘 풀어가지고 대학을 갔을지 몰라도 이 시스템은 잘 몰라. 그냥 자기가 잘 푸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만 잘 풀었지 잘 설명은 못하지. 그리고, 솔직히 과외받는 학생들이 이제 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 못하는 사람은 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스카이 정도 봤으니까 과외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스카이라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한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뭘 어려워하고 어떤 데서 독해가 막히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지는 모른다고. 그냥 자기가 잘 했던 방식, 그것만 그냥 주입식으로 강요해가지고 가르칠 뿐. 그래서, 과외, 특히 대학생 과외, 대학생분들 미안합니다. 솔직히 나도 옛날에 대학생 때 과외를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미안하더라고. 대학생들은 솔직히 과외하면 안 돼. 왜? 우리 영어 속담에도 있잖아.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맞다고. 그래서 한 30년 가르쳐 보니까 그냥 자기가 잘 푼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 국어 여기서는 선생님의 30년 노하우를 녹여가지고 이 지문은 이렇게 읽으면서 이 포인트 짚어내고 문풀하면서는 이 선지에서는 이거를 끄집어내갖고 이 순서로 푼다. 한 군데다가 이렇게 딱 모아놓지는 않았지만 대충 엄마 국어 강좌라고 하기 뭐 하여튼 지문 설명하는 거 한 10개 정도만 들어보면 흐름을 잡아낼 수 있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될 것이야. 단서리 끝. 자, 오늘 것 짧게 갑시다. 독서 이론이 먼저 나오는데, 자, 얘는 독서 이론 어떻게 준비하냐? 일단 기출이라고 해봤자 3년치밖에 없어. 그 기출에 있는 독서 이론 한 3년치. 그 다음에 EBS 가면은 EBS 책에 독서 이론이 한 파트가 있지.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 나오는 독서 이론 이건 뭐 어차피 다 비슷하니까 그거 가지고 준비를 하면 된다. 포인트는 뭐다? 4분짜리 사람마다 좀 다른데 대체로 4분 안쪽으로는 들어와야 돼. 이 앞쪽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은 뒤에 영향을 받으니까 4분 안쪽으로 푸는 거를 훈련을 한다. 지문 뭐 가볍게 합시다. 첫째 단락에서 독서할 때 초인지라는 게 뭐냐? 자기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거다. 초인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에 동원되고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자, 중단 없이 쭉 읽으면서 문제를 해결하지만 인지 못할 수가 있다. 인지 못한다는 얘기 뭐야?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 그 얘기지. 자, 그래서 독자는 전략을 계속 쓸 건지
다른 전략 할 건지, 그 다음에 조건이 뭔지, 그 다음에 순서가 뭔지, 최적을 어떻게 할 건지, 전부 다 뭐 한다? 점검과 조정을 한다. 대단히 간단한 걸.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점검과 조정. 이미 눈치챘겠지만 점검, 얘가 핵심 어였지. 계속 우리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특히 독서 지문에서는 핵심 요 놈을 잘 찾아내면 답 찾기가 대단히 쉽다고. 1번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핵심 맨 앞에 나오는 핵심 이거 가지고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답을 주니까. 아까 계속 2번에 걸쳐서 뭐라고? 점검과 조정을 되풀이해라. 근데 점검, 조정을 빼라. 네. 자, 가장 적절이라고 해놨고 A의 핵심 내용이 뭐냐? 독서를 진행하다가 인지를 못하면 문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맨 끝에 있었지. 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뭐 별거 없어. 계속 강조하겠지만 국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답에서 찾아야 할 것은 변화되는 지점 확인할 수 있니? 이거거든. 자, 그래서 문맥을 용어가 처음에 나왔을 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무시했는데 자, 이제는 문맥을 통해서 다시 읽어봐야겠어. 뭐해서? 전략이 바뀌었지. 변화됐다고. 자, 그랬는데 전략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땡. 자, 이런 식으로 오답률 10% 많은 경우 뭐 40%까지 올라간 것도 있겠는데 대체로 10에서 20%짜리 단순 일치 문제야.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독서 이론이 나오면 1분 근처로 지문 끄집어내고 그 다음 나머지 3분 동안에 한 문제씩 해결할 수 있어. 크게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야. 여기서 쫄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시간이 흘러가. 어쩌다가 틀릴 수도 있고. 무조건 자신감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 맨 앞부분에 총평과 그 다음에 어떻게 올해 수능을 공부해야 할 것인가 설명을 했습니다. 엄마 국어 믿고 기출과 EBS는 좋대꾸알. 고맙습니다.